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참 힘 빠질 만한 일들이 많았죠. 아직도 지금 뭐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억지로라도 힘을 짜내서 화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공무원 결격 사유 총정리입니다. 공무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뭐 속된 말로 사고를 치고 나서 아유 내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내가 공무원 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라는 이유로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공무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를 확인하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면 결격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도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째, 공무원 결격 사유자는 일단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가요. 그건 이제 예전엔 금칠한자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심신상실에 준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 즉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산이 돼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파산 아시죠? 채무가 초과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들, 파산자인데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금전관계가 공무원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거죠. 세 번째로는 감옥을 갔다 왔어요.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 갔다 와서 이제 형 집행을 마친 거죠. 집행을 마쳤거나 아니면 뭐 면제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면제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빵에 갔다 와서 5년은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형을 받진 않았어요. 실형을 받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2년 동안은 공무원이 되지 않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했을 때는 집행유예 기간 2년 플러스 법정되어 있는 2년, 4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번 봐주는 거예요, 판사가. 검사가 봐주는 처분은 기소유예, 판사가 봐주는 처분은 선고유예죠. 선고유예 판결이 나누면서부터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고유예 기간만큼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범죄는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횡령죄랑 배임죄가 있어요. 횡령죄하고 배임죄 같은 경우는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고 거의 확정이 됐죠. 그러면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확정시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사기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기죄는 벌금을 맞더라도 공무원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횡령죄랑 배임죄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때 2년 정도는 공무원 결격 사유로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범죄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벌금 100만 원일 때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조에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됐어요. 그랬을 땐 3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있어요. 음란한 부호라든가 뭐 이런 문헌이라든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서 그게 이제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부호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같은 것들을 보냈을 때도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정통망법 위반자로서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고 확정됐을 때는 3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벌금이니 뭐 교도소를 다녀왔느니 집행유예를 받았느니랑 상관없이 그게 확정된 때로부터 20년간은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공직사회에서 배제를 하고 있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 예전에 공무원인데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또 될 수가 없어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본인이 공무원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영업자를 하실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변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